네, 안녕하세요. 2017년 첫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어제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점심을 먹다가 케이준 샐러드 먹다가 이빨이 씹혔는데 어금니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식사를 못할 지경으로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업무 마치고 바로 치과로 갔더니 제가 썩은 어금니가 쪽 부분 썩어가지고 그때 보철 치료를 했었는데 그 보철 치료했던 게 갈라지는 바람에 다시 보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 그 깨진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결국에는 마취를 한 상태로 다시 이제 임시 보철물을 끼워 놓고 하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취 풀리는데 또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업로드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로 녹음을 미루게 됐습니다. 사실 어,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2주 동안 녹음을 못 했었고 해가지고 이제 방학하면은 열심히 업로드 해야지 했는데 어, 녹음 당일날 그렇게 사고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빠르게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좀 업로드를 하지 못한 변을 얘기해 드렸고,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리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딱 하나 올라왔는데요. DSTM님 계속해서 1위를 달려오다가 이번 주에 포니에, 루디게가 결장하면서 2위 팀한테 2대7로 지고 있네요. 경기 수가 밀려서 1위는 내줄 듯합니다. 현재 로스터가 크리스폴, 캠버, 데릭 로즈, 클레이 탐슨, 포니에, 루디게이, 하크리스, 루올댕, 랜돌프, 존 루어, 화이트사이드, 고탓, 아담스 이 로스터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0인 H2H 리그입니다. 하고 또 다시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화이트사이드로 지미 버틀러를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빅맨 보강을 위해 포니에나 게이를 주고 엔비드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현재로만 봤을 때 화이트사이드를 주고 버틀러를 받아온 트레이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화이트사이드가 눈부상으로 인해 좀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고, 버틀러가 지난 경기에서 52득점을 폭발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을 것 같은데, 추가 트레이드 포니에나 게이를 주고 엔비드를 데려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스터를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은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 쪽이 약한 것 같아요. 랜돌프랑 존 루어는 백업 파포로 쏠쏠하지 주전 파포로 내세우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화이트사이드가 파워 포워드 센터, 더블 포지션이었는데 나갔고, 고타카 아담스는 절대 파워 포워드가 될 수 없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파워포워드가 없어서 조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엔비드를 데려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포니에가 지금 닫혀있는 상태여서 이게 트레이드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모르겠네요.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엔비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치지만 않는다면은 이번 시즌 무난하게 신이랑 먹을 것 같은데, 일단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조만간 이제 출전 시간 제한도 풀어줄 테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애매한 선수들 하클리스, 루올댕, 랜돌프도 조금 애매한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세 명, 존 루어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굉장히 쏠쏠한 자원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루어는 웬만하면 킵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 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하락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위 팀한테는 어떻게 스코어가 났는지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리뷰 읽어드렸고, 저희 팀 리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팀 리뷰는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거를 또 다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왔는데, ESPN에서 1승 8패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망했죠. 지난 시즌에도 1승 8패를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3주 시즌 중에 2주차에 한번 겪어갔었어요. 그때 참 참담했었는데, 이거는 시즌 중반, 이제 초반 넘기고 중반 접어드는 사이에 이런 스코어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앞전에도 한 두 번 2승 6패하고 한 번 2승 7패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웨스트브룩이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인한 퇴장, 그래서 어시스트를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던 경기가 굉장히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지금 시즌 스탯만 봐도 30득점에 10리바 10어시를 고정적으로 찍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퇴장을 당했다는 게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클라호마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웨스트브룩에 굉장히 의존하는 팀이 되어버렸는데 웨스트브룩이 나가버리니까는 정말 힘도 못 쓰고 그냥 무기력하게 져버리는 팀이 되어버렸는데 역시나 웨스트브룩 한 경기가 완전히 나가리 됐었고 또 상대팀 쿤보나 드러먼드에 비해서 일단 추적 경기 수 자체가 한 경기 적은 상태에서 또 퇴장을 해가지고 두 경기 잠재적인 두 경기 손해를 보느라고 결국엔 누적 스탯에서 전부 다 밀려버렸는데 네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좀 한 2%까지는 아니고 한 5%, 4%그 정도가 좀 부족해서 아쉬운 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저희 팀의 로스터 변동이 최근에 있었는데 블레소를 데려온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어시스트 쪽에서 한 평균 4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고 3개, 4개 그리고 타지 깁슨도 데려오기 전보다는 조금 못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윈슬로우가 또 다쳐가지고 당분간 또 결정이 예상돼서 못 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미하더라도 뛰는 게 낫다고 싶어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블락도 그래도 조금 찍어는 주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CJ 마이스를 지난주 말에 데려와서 오늘까지 썼었는데 3점 슛을 3경기 동안 2개밖에 못 넣어가지고 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한 경기당 평균 3점 2개였는데 네, 3경기 동안 3점을 2개밖에 넣지 못해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 선수가 토니 파커가 되었는데 토니 파커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후 판타지는 굉장히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층계가 약간 좀 갈린 느낌이에요. 100점대 3명, 그러니까 100점 이상대가 3명, 한 4명 되고 그 밑에 이제 90점대 3명, 그리고 나머지 80점대하고 60점대 후반 이렇게가 여러 팀이 묶여 있어서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 팀이 굉장히 잘 해줬고 또 많이 뛰어서 이제 7위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야투 5점, 자유투 4점, 3점 10점, 그 득점 8점, 오펜 리바 12점, 리바 14점, 어시스트 7점, 스틸 10점, 블락 3점, 턴오버 4점, 더블 11점. 네, 이렇게 88점으로 공동 7위. 네, 6위와는 6.5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블락 쪽에서 조금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서 블락은 3점으로 아마 거의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가 노리는 쪽은 어시스트랑 3점, 득점, 그리고 약투는 욕심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세 카테고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결정 경기 수가 좀 많았어가지고 주전 포인트 가드들의 그래서 누적으로 조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영입한 갈리날리, 네, 갈리날리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2대1 워렌하고 랜돌프 묶어가지고 갈리날리를 데려왔는데 갈리날리가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항상 갈리날리 생각을 하면 시즌 막판에 꼭 들어눕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시즌 말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땡겨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존 앤슨도 FA에 남아있어서 영입을 했고 토니 파커는 ESPN보다 더 빨리 영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레미 린이 인저리 판정을 받아가지고 인저리를 보내고 대신 데려온 선수가 토니 파커입니다. 네, 토니 파커 얘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탑3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탑3로 얘기해볼 선수는 쿤보입니다. 아테토 쿤보인데 지난주 맞상대의 에이스 선수였습니다.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26일 경기였나요? 22득점, 12리바운드 7어시, 그리고 23득점, 5리바 8어시, 30일 25득점, 7리바 5어시, 그리고 31일 경기에서 35득점, 9리바 7어시, 7블락. 네, 이 7블락이 거의 저희 팀한테 결정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락 접전이었는데 이 선수 7블락 하면서 완전히 블락 끝나버렸고 거의 GG를 치게 됐죠. 네, 2일 경기도 26득점 10리바 5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스탯이 괴랄한 게 야투율이 너무 좋아요. 네. 일단 3점이 조금 적다 보니까 2점 슛 위주로 2점 슛과 레이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야투율이 높은데 5할을 훌쩍 넘겨가지고 그냥 보면서 깜짝 놀랐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항상 쿤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던 게 크고 있다는 건 맞는데 과연 르브론까지 갈 수 있을까? 네, 1라운드 감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맞상대를 해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1라운드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주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들턴이 지금 아웃돼서 아테토쿤보가 계속해서 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들턴이 돌아온다고 한들 롤이 그렇게 줄거나 지금 상황과 동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예를 들면 3점 슛을 연마해 온다던가 하겠죠. 아니면 어시스트 능력을 좀 더 연마를 하던가 하겠죠. 그러면은 더욱더 무서운 선수가 될 거고 아마 내년 시즌에는 르브론보다 쿤보가 좀 더 빨리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쿤보 정말 적이었지만 정말 명예로운 적 칭호를 달아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아이지아 토마스도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었죠. 21득점 1리바 7어시, 31득점 3리바 9어시,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52득점 2리바운드. 어시스트가 없었던 게 좀 특이했고 3점슛 9개를 넣었었어요. 그 경기에서. 그리고 자유투가 100%였는데 그 주에 34개를 넣어도 34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러먼드나 디조던 같은 자유투 블랙홀들을 데리고도 아이지아를 같이 끼고 있었다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상쇄되고 희석됐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아이지아가 굉장히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시스트 빵 개를 찍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대체할 만큼의 득점 가공력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도 더블 더블을 무난하게 기록을 하면서 아이제아가 2라운드 후반, 3라운드 초반에 주로 뽑혔었는데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2라운드 중반, 초중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시즌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조널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조널도 뭐 항상 그래왔듯이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금 관리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관리받지 않고 더 잘 뛰는 것 같아요. 18득점 3리바 16어시스트 36득점 11리바 9어시 거의 트리플 더블 했었죠. 그리고 19득점 2리바 14어시스트 이렇게 3경기 일주일 동안 했고 또 그 다음 경기에도 더블 더블 하고 뭐 어시스트 8개 이상 기록하고 해서 일단 평균 어시스트 자체가 23득점에 10어시 거의 뭐 리바운드만 빼면은 웨스트브룩은 30득점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널은 좀 뭐라고 하지 어시스트 쪽에 뭐 굉장히 특화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냥 3점이 좀만 더 늘어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3점을 안 넣고도 야투율이 5할 4할 오픈 못 넘기는 거는 뭐 여전한가 봅니다. 그래도 조널도 부상 이슈만 없으면 충분히 1라운드 후반에 무난히 뽑히고 남을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이외에 더 잘했던 선수는 조금 보기 힘들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해줬던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운 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조질입니다. 사실 조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굉장히 악재가 많이 겹치고 있어요. 어, 뭐 여러 군데 많이 다쳤는데 최근 복귀 경기에서도 또 다치는 바람에 지금 또 두 경기째 결장 중입니다. 오랜만에 복귀를 했던 12월 29일 필라델피아전에서 21득점 8리바 6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을 하면서 아 이제 드디어 유타도 풀전력을 갖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 뇌진탕 부상을 당하면서 또다시 아웃이 돼버렸어요. 네, 조지를 갖고 계신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화가 날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희망 기대 다 걸어놓고 한 경기 만에 또 다시 아웃이 돼버린 게 그러니까 아야를 비워놓고 한 명을 빼는 상황이잖아요. 조지를 다시 로스터에 올리려면 그러려면 어쩌면은 정말 버리기 정말 아까운 선수를 조지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도 생겼을 텐데 이렇게 한 경기 쓰려고 그 아까운 선수를 FA로 풀어버린 게 굉장히 아쉬운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그 1위 팀이 뭐 FA 굉장히 좋은 선수를 데리고 버리기 아까운 선수를 데리고 있었는데 조질이 마침 복귀를 해. 그래가지고 조질을 쓰려면은 한 명을 버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FA로 버리고 했는데 조질이 다시 또 아웃돼서 네 이래저래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을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레진탕 부상을 그렇게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심각하면은 네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프로토콜만 통과를 하면은 웬만하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당했던 부상에 비하면 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 말쯤이면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의도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유저분들에게 좀 화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운탑 3 중에 한 명을 뽑아봤고요. 원래 다운탑 3에는 부상자는 넣진 않거든요. 부상자 넣으면은 너무 넣을 선수들이 많아져가지고 평가 기준에서 부상자는 제외한다라고 넣었었는데 네, 오늘은 이번 상황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TJ 워렌입니다. 워렌 선수도 최근에 머리 부상 때문에 한 13경기 쉬다가 돌아왔었는데 이번 주에 스탯이 너무 기복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23득점 6리바 1어시 28일 샌안토니오전에서 잘했어요. 근데 29일 백투백 경기 토론토전에서 4득점 3리바 그리고 유타전 31일 경기에서도 빵득점 1리바 네, 빵.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욕하려고 막 그랬는데 클리퍼스전에서 또 24득점 8리바 네, 그래서 이 선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3점이 한 개도 없었어요. 샌안토니오전에서 3점 하나를 기록한 후로 한 번도 3점을 넣지 못했고, 그 다음 마이애미 오늘 경기에서도 2득점 1블락. 너무 널뛰기가 심한 거죠. 이게 로티시엘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그 헤드투헤드 그 주말에 정말 박빙인 상황에서 TJ 워렌 같은 선수가 갑자기 빵 득점 1, 2바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리면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선수를 FA로 버리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어찌해야 되나 싶은 유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부상 당하기 전후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PJ 터커가 갓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고 워렌이 그 사이에 이제 팍 치고 들어가서 주전자리로 완전히 꿰찼었는데 워렌이 다치면서 PJ 터커가 이제 몸 상태를 회복을 하고 이제 준주전급으로 올라왔는데 워렌이 이제 복귀를 해서 이래저래 좀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한 경기 워렌이 잘하면 한 경기 터커가 잘하고 이렇게 좀 널뛰기 형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터커는 사실 뭐 득점 3점 기대를 못하더라도 스틸 블락이 정말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약간 수비 지향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워렌에 비해서 기대값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워렌이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운 탑 3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브랜든 나이트. 이 선수는 지금 이제 트레이드
제한이 풀린 현재 그 트레이딩 블락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땐 나이트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확실히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지난주에 샌안토니오전에서 14득점 5어시 한 이후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7득점 2리바, 뭐 무득점, 그리고 5득점 3어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확실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빈 부커가 지난 시즌에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2년 차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나이트가 이래저래 이제 완전히 껴버려서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트를 받아줄 만한 팀이 한 4팀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보이는 팀이. 근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미러키 다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델라베도바 수비형 포가여서 조금 그렇고 브로그던은 아직 루키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하고 미들턴이 시즌 아웃이 돼버리는 바람에 조금 추가 자리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나이트가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가서 활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삽니다. 뭐 나이트가 이제 선즈로 트레이드 될 때도 미러키 팬들이 좀 아쉬워했다는 평도 좀 있었고 해서 그나마 반응이 좀 우호적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미러키랑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렉 먼로를 아마 미러키는 매물로 제시를 할 텐데 과연 피닉스가 이걸 먼로로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왜냐면 알렉스 렌과 타이슨 챈들러가 있는데 알렉스 렌은 근데 다행히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됩니다. 제한적 FA가 돼서 뭐 피닉스가 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멀로랑 챈들러가 같이 뛰면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멀로가 공격 지향적이고 타이슨 챈들러가 수비 지향적이다 보니까 둘이 호흡만 잘 맞는다면 피닉스에서 괜찮은 코트 조합이 될 것 같은데 또 나이트가 없어지면 블레소랑 포커가 같이 뛰고 터커랑 워렌이 이곳저곳 활보할 테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삼각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팀 엮어가지고 해서 나이트가 이래저래 미러키로 가고 원로는 뭐 다른 팀으로 가고 해서 이래저래 좀 처리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운톱 3도 얘기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픽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토니 파커가 먼저 나왔네요. 이 선수가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갑자기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5경기 스탯 한번 읊어드릴게요. 25일 크리스마스 시카고전에서 13득점, 3리바 7어시, 3점 슛 1개. 그리고 28일 피닉스전 20득점, 1리바 3어시. 그리고 30일 포틀랜드전 18득점, 2리바 5어시. 1월 1일 애틀랜타전 22득점, 3리바 6어시. 그리고 오늘 토론토전 15득점 2리바 8어시. 굉장히 좋죠? 네, 포인트 가드로서의 덕목을 확실히 다 챙겨주는 느낌입니다. 득점 빠방하게 챙겨줬고 어시스트도 빵빵하게 5개 이상씩 찍어줬고 한 경기 빼고 그래서 제가 한 12월 30일부터 쭉 지켜봤었어요. 이 선수가 꾸준하게 기록을 해줄 수 있을지 한 15득점 이상의 5어시 정도 해줄 수 있을지 과연 이게 언제 꺼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3경기 정도 지켜봤는데 정말 꾸준하게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샌안토니오 경기를 챙겨볼 정도의 팬은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에 토니 파커를 FA로 데려왔었어요. 근데 제가 웨이버 1순위로 데려왔던 선수가 토니 파커였었는데 그때 후반기에 데려왔을 토니 파커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값만 보고 토니 파커면 그래도 뭐 서드포가로 쓸만하겠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때 맞물려서 이제 나이트를 데려왔는데 나이트가 정말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펑 터져버렸고 그냥 팀 자체가 터져버렸죠. 그랬는데 토니 파커까지 예전에 그 토니 파커가 아니어가지고 팀 전체가 완전히 와야 됐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계속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꺼지지 않을까, 다음 경기에 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5경기 동안 잘하는 거를 계속 지켜만 봤었는데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리그에 데려왔습니다. 일단 좀 샌안토니오의 스케줄을 살펴보니까 다음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넷째 주 전까지 백투백 경기가 한 경기도 없더라고요. 다 하루 이틀 쉬고 경기를 해서 일단 백투백에는 웬만하면
좀 노장 선수들은 뛰지 않게 하는 샌안토니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비켜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헤드투헤드나 로티쉘은 상관없고 헤드투헤드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데려왔는데 지금 이 아웃버스트가 꺼지면 바로 버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5경기 계속 잘하는 거 봐서는 쉽게 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예언이 좀 약간 흑화돼서 흑마법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함부로 설레발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땐 FA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가드 자원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콤 브로그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주에 시카고전에서 갑자기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올 시즌 데뷔한 신인 중에 최초로 기록했던 트리플 더블이었거든요. 15득점, 11리바, 12어시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델라베드바가 그때부터 결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뭐 내일 경기도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제 3경기 연속 출전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경기째군요. 어쨌든 브로던도 뭐 매튜를 대신해서 굉장히 잘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약간 중고 신인이어가지고 92년생이고 2라운드 36픽? 네, 그쯤에서 뽑혔었는데 조금 2라운드 중반대에서 뽑혔었는데 중고 신인으로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브로거던을 어쨌든 스타팅으로 내세울 것 같아서 네, 남아있다면 FA로 남아있다면 네, 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매튜랑 조금 다른 게 그래도 3점 1개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득점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크게 기대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트리플 더블 한 번 한 게 굉장히 이 선수에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매튜가 언제 돌아올지도 잘은 모르겠고 조만간 복귀는 할 것 같아요. 뭐 일단 닉스 원정에는 따라는 간다는데 출전은 글쎄요 미정이라고 떠서 뭐 언제 다시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매튜가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는 한 번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선수인데 좀 둘 다 애매해가지고 그냥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니 그린입니다. 사실 데니 그린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파이널, 네 마이애미와의 파이널에서 불꽃같이 3점슛 꽂아놓던 후로 이제 재계약 장기 계약 체결한 후로는 완전히 꺼졌는데 꺼진 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3점슛 넣을 거 넣고 득점 뭐 10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서 그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도 뭐 3점슛 한두 개 이상은 넣고 항상 그래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스틸도 한 개, 뭐 블락도 가끔 한 개 이렇게 그냥 정말 샌안토니오의 윙 자원. 네. 그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해오고 있었는데 판타지에서는 함부로 잘 안 쓰였었죠. 근데 최근 이제 스탯을 살펴보면요. 거의 그냥 그 넣는 야투를 성공시키는 걸 보면 전부 다 3점이에요. 네, 최근 한 5경기를 살펴보면은 3점 슛을 한 10몇 개 넣었는데 16개 넣었는데 한 개 빼고 전부 다 3점이었어요. 야투 성공이 한 개 빼고 전부 다 3점이었어요. 굉장히 순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3점 슛 야투를 16개 성공시켰는데 그중에 3점 슛이 15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3점 슛이 부족한 팀한테는 또 이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스틸이나 블락도 간혹가다 기록할 수 있고 뭐 득점력이 좀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3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약간 꾸준하게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여서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데니 그린 같은 선수가 이제 샌안토니오로 떠나가지고 다른 팀으로 한번 이적을 해본다면 좀 더 스탯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치 해리슨 반지처럼 반지도 사실 골든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냥 평범한 윙자원 그냥 유망주였는데 이제 댈러스로 가서 초반엔 좀 많이 부진을 했지만 이제 자신이 어떤 롤을 수행해야 되는지 몸으로 깨닫고 자신이 이제 스스로 댈러스의 1옵션인 거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데니 그린도 자신한테 잘 맞는 팀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직 데니 그린이 그렇게 나이가 들지도 않았고 이제 전성기에 들어선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포텐을 더 터뜨릴 수 있을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샌안토니오 굉장히 좋은 팀인 걸 알겠는데 한번 선수의 개인적인 욕심을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샌안토니오 팬들한테 비난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네, 데니 그린 선수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웨인 엘링턴. 네, 뭐 데니 그린이랑 사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뽑아봤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해요. 데니 그린은 좀 수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스틸 블락 쪽이 괜찮고 웨인 엘링턴은 반대예요. 공격 지향적이어가지고 스틸 블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득점 쪽에서 좀 꾸준한 편입니다. 이제 3점은 거의 둘 다 두 개 조금 넘기는 상황이고 한데 득점이 웨인 엘링턴이 10득점을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3점 슛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웨이터스가 곧 돌아온다고 합니다. 웨이터스가 돌아오면은 엘링턴이 뛸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현재 이제 최근 세 경기는 윈슬로우도 또 다쳐가지고 아웃되고 또 제임스 존슨까지 다치는 바람에 웨인 엘링턴이 사실상 거의 풀타임이 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37분, 37분. 드라기치가 돌아왔는데도 37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에. 네, 근데 웨이터스가 돌아오면은 20분대로 줄어들 것 같고 또 윈슬로우나 제임스 존슨 다 복귀를 하면은 20분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아직 지금 부상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쇼트텀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엘링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제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 간혹가다 한번 썼었거든요. 그냥 3점 한 2개 이상만 넣어달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3점 2개나 득점 10득점 이상 그 정도만 바라고 넣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뭐 마이애미에서도 그런 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이나 득점이 조금 아쉬운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빨리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할 얘기가 좀 꽤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는 생각보다 예전보다 좀 더 녹음 시간이 좀 짧게 나온 것 같네요. 뭐 오늘은 딱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업로드를 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네, 다음 주는 역시나 또 예정대로 화요일에 또 업로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